자,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 앞선 실습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SDK 설치하고 가상머신 실행해보고 또 그냥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에뮬레이터를 통해 실행해보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었어요. 다만 각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아 액션스라는 항목을 통해서 SDK 매니저 실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특정 버전의 SDK가 하나 설치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이 안드로이드 SDK라는 것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패키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안드로이드 SDK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액티비티 클래스 같은 지원들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왕이면 최신 버전을 선택을 해두는 것이 이전에 제공되어진 API 레벨에서 수정 업데이트 되어진 내용들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연습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되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특정 API 레벨을 갖고 있는 타겟 머신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 그 API 레벨에 해당하는 SDK를 설치하고 그걸 통해 프로그램을 하는 일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기존에 설치되어졌던 API 레벨 36을 가지고서 프로그래밍 할 것이라서 그냥 캔슬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더불어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거 선택해서 하나 이상의 가상 머신이, 즉 에뮬레이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단말기를 USB 케이블을 통해 연결해서 테스트 해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에뮬레이터를 하나도 만들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이에요. 다만 학습 초기에는 실제 내 단말기에다가 잡다한 예제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처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진 이후에 좀 쓸만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실제 단말기를 통해 실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에뮬레이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어떤 종류의 장치를 만들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전화기다라는 것을 선택했으면 그 전화기에 대한 종류들, 기본적인 모델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대략적인 차이점들은 안드로이드 API 레벨 어떤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또 화면의 해상도나 화면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차이점들이 좀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적당한 버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픽셀 9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다음 눌러서 현재 똑같은 픽셀 9 시스템이다 하더라도 설치되어지는 안드로이드 API 레벨의 SDK들을 서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가상머신 목록상에서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에 대한 이름 지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추가적인 설정으로 필요한 어떤 장치들이나 혹은 메모리나 CPU에 대한 정보들 적절하게 선택해주고 피니쉬 눌러주면 해당하는 가상머신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개의 가상머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때로는 얘를 통해서 또 때로는 얘를 통해서 실행해보는 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게 비슷한 사양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에뮬레이터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해서 제거해버려도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 창을 닫아주고 돌아와 보면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제일 첫 화면이죠.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뉴 프로젝트 선택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현재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역시 어떤 장치에서 수행할 프로그램인지를 선택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전화기 모델을 선택해 주면 되겠고 그 중에서 empty view activity라는 가장 기본적인 액티비티를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룰 대부분의 예제는 이 항목을 선택을 해야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empty activity가 아니라 empty view activity를 선택해야지 우리 실습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생성되어질 것입니다. next 눌러주고 제일 상단에 보면 현재 내가 작성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그램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이름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관리할 목적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내부에서 어떤 타이틀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 이름과 연관되어지는 이름이 현재 프로젝트를 위한 자바 소스 코드들을 포함할 패키지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할 거예요. 자, 특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이 패키지 이름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가만히 보면 현재 My Application, Example, 그리고 com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죠. 보통 어떤 우리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네임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www.사람만이.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만이.com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www, 즉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수행하는 컴퓨터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풀스텝이라는 이름으로 앱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풀스텝이라는 앱을 위해서 하나의 패키지 경로를 설정을 하기를 com.example.fullstep이라는 패키지 경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관심 있게 볼 것은 이 패키지 경로의 상위 부분들이 현재 내가 소속되어진 조직이나 혹은 우리 회사에 대한 URL에 대한 이름을 거꾸로 역순으로 배치한 그런 이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사람만이.co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풀스텝이라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패키지 이름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이 없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사람만이.com이라는 회사에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세컨드 앱이라는 것을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패키지 경로는 com.사람만이.second앱이 되어지겠죠. 이 자바의 패키지라는 거 보면 별도의 물리적인 폴더로 구분되어져서 각각의 클래스 파일들을 계층적으로 구성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com이라는 폴더 밑에 사람만이라는 폴더 밑에 firststep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second앱이라는 것은 com이라는 폴더 밑에 사람만이 폴더 밑에 second앱이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만이.co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모든 코드들은 프로그램들은 com 밑에 사람만이라는 폴더 밑에 위치하게 되어져서 같은 조직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같은 패키지 경로 상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같은 건 아니겠죠. 상위 폴더가 같은 경로가 될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사의 이름에 대한 URL들을 역순으로 배치해주고는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example이라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겠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의 약자를 딴 그런 이름으로 패키지 경로를 설정을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현재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이나 그 밖의 기타 파일들이 위치할 프로젝트 경로, 파일 시스템 내의 프로젝트 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택 부분이죠. 현재 사용자 계정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는 단순히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바로 하위에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 프로젝트 폴더 밑에 현재 프로그램과 연관되어진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져서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폴더로 프로젝트 경로를 바꾸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폴더 아이콘 눌러가지고서 적절한 경로 다시 지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루트 디렉토리 밑에다가 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는 의미로 뭐 A 프로젝트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하위에다가 특정 이름에 대한 프로젝트 폴더를 지정해 주면 이 폴더 밑에 있는 이 폴더 이름에다가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생성하겠다라는 것을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뭐 학교에서 실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몰라서 나중에 헤매거나 또 난처해하지 말고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고자 했을 때 명시적으로 내가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가 어디에 저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우리 앞서서 한번 살펴봤지만 기본값은 코틀린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자바라는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소 SDK 같은 경우들을 어떤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요 밑에 Help me choose라는 항목 눌러보면 최소 SDK 값을 얼마로 지정할 것인지를 참조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단말기의 대략적인 비율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현재 누갓이라는 값이 98.6%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뭐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오레오 정도 해서 한 97% 정도 추가해도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해 놓고 OK 눌러주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API 26을 나타내는 오레오 버전이다라고 선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눌러가지고서 직접 콤보 박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현재 이 부분이 몇 %나 차지하는지 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Help me choose 눌러가지고서 적절한 값 선택하고 확인해주면 된다라는 것 확인을 해둡시다. 뭐 역시 우리 환경에서는 미니멈 SDK 값을 변화해가면서 테스트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 놔두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해볼 것은 프로젝트가 어디에 설정될 것인지에 대한 경로 꼭 확인해준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 꼭 확인해준다. 물론 이 경로에는 이런 이름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야 되겠죠. 뭐 빈 폴더 이름은 만들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 똑같은 프로젝트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 이름 중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네임은 워낙에는 패키지 네임을 여기 example이 아닌 값으로 설정해주는 일이 필요하나 에뮬레이터 상에서 실행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대로 놔줘도 상관이 없고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다른 이름, 뭐 꼭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지만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뭐 우리나라 혹은 외국의 굴지의 회사 이름을 그대로 써주는 것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이름의 약자를 기반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서 뭐 여러분들만의 패키지로 따로 하나 설정하는 것은 가능은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랭귀지는 자바로 선택해 준다. 그 정도 확인을 해 둡시다. 자, 그리고 Finish 눌러봅시다. 자, 현재 프로젝트가 새로 만들어지면 이 아래쪽에 보세요. Import First Step Grade Project라고 해가지고서 뭔가 프로그레스 바가 계속 움직여지고 있죠. 뭔가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빈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프로젝트를 구성하면서 필요한 파일들이 생성되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기다려줘야 되고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안드로이드라는 탭 밑에 앱이라는 폴더와 그레이드 스크립트라는 항목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뭐 이 과정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두고 뭐 더불어서 처음 실행해서 JDK가 연결이 안 되어졌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첫 번째 항목 선택해서 뭐 이건 우리 앞선 영상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JDK에 대한 내용들을 적절히 연결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 상단에 안드로이드라는 부분 눌러보면 현재 안드로이드 부분 말고도 뭐 다른 여러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눌러주면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어떤 파일 시스템에 있는 디렉토리나 파일들 위주로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이 왼쪽 창들을 볼 것이냐라는 것들을 선택해 볼 수 있는데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라는 항목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앱이라는 항목 눌러보면 현재 앱이라는 항목 밑에 manifest라는 폴더 밑에 android manifest.xml이라는 파일 위치할 것이고 자바라는 폴더 밑에 역시 패키지 폴더 밑에 main activity라는 이름을 통해서 얘 더블 클릭하면 여기 main activity.java가 펼쳐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얘를 닫아 놓는다 하더라도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리소스라는 항목 밑에 역시 레이아웃이라는 폴더 밑에 가보면 activity_main.xml이라는 항목 있죠. 역시 얘를 더블 클릭하면 activity_main.xml이라는 탭이 하나 더 열리게 될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은 좀 살펴봅시다. 현재 activity_main.xml이라는 부분이 현재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XML 파일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보기 형식을 요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코드라는 항목 눌러주면 XML 코드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 옆쪽에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눌러주면 XML 코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자인 뷰 형태로 어떻게 화면에 보여지느냐 위주로 보여지게 되어져요. 뭐 이렇게 흰색 바탕 부분과 청록색 바탕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뭐 용도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보면 스필트라는 부분이 있고 스필트라는 부분 눌러주게 되어지면 현재 해상도가 좀 작아가지고서 잘 안 보이는데 조금 큰 화면이다 라고 하면 좀 유용하게 볼 수 있겠죠. XML 코드 형태로 본 부분과 디자인 뷰로 본 부분이 동시에 보여질 수 있어서 내가 XML 코드로 변경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돼서 나타나는지 혹은 디자인 뷰로 작업한 내용이 XML 코드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같은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 이 디자인 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확대, 축소 같은 것 해가면서 현재 내 컴퓨터 환경에 해상도에 맞춰서 작업을 해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디자인 뷰 같은 경우 보면 우측에 Attributes라는 속성들이라는 항목이 있죠. 클릭해보면 현재 내가 선택한 특정 뷰 부분에 대한 어떤 세부 속성들을 부여해 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글자 하나 있죠. 그 글자 부분 한번 눌러보면 이 글자 부분이 현재 Layout with Height라는 부분이 Wrap Content라는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죠. 또 텍스트라는 속성이 Hello World 느낌표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이 보면 현재 XML의 코드 뷰를 통해서 봤을 때 텍스트 뷰라는 항목에 Layout with Height가 Wrap Content로 되어 있고 텍스트 속성이 Hello World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이 코드를 입력해도 되지만 디자인 뷰를 통해 이런 속성 창 같은 걸 통해 어떤 속성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 줍시다. 자, 다시 자바 소스 코드로 돌아와서 보면 일단 먼저 실행을 해 볼까요? 여기 플레이 버튼 같은 거 눌러서 Run App 선택을 해 봅시다. 현재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작성할 것인지 현재 그레이들 스크립트에서 쓰여진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컴파일하고 자, 그것을 실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 설정되어 있는 가상 머신 부팅한 거죠. 그리고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설치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화면에 헬로 월드라는 내용이 잘 출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프로그램 종료에서 보면 자, 얘를 완전히 종료해 봅시다. 자, 완전히 종료했다 하더라도 자, 메뉴 띄워보면 풀스텝이라는 프로그램 설치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주면 다시 잘 수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듯 실제 단말기에서처럼 현재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에뮬레이터 상에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설치되어진 프로그램이 다시 수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코드를 좀 바꿨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XML 부분에 가서 현재 코드 뷰를 통해서 볼게요.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얘를 지워 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는 한글로 바꿔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 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 눌러주게 되어지면 에뮬레이터 다시 구동하는 것 없이 현재 구동되어진 에뮬레이터 상에서 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다시 내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안녕하세요 라는 내용이 출력되어진 그런 앱이 되어졌다라는 것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작성을 마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현재 메뉴에서 파일 메뉴에서 Close Project 눌러서 현재 수행 중인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정지 버튼 눌러서 정지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Terminate 눌러서 중지시키면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고 여기서 New Project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거나 혹은 다음번에 띄워서 이전에 작성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수행하는 형태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둡시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예제들을 만들고 사용을 할 때마다 이 과정들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둘 수 있기 바랍니다.